지난 시간에요. 이제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제 전압과 전류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바로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순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항은 무엇일까요? 우리 저항이라는 건요. 무언가를 갖다가 못하게 막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도선이 있으면요. 이 도선에는요. 이제 양전하들도 있고요. 이제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동하다가 여기서 뭐예요? 쿵 부딪혀 버리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데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서요. 이동이 못하게 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요. 저항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경우에는요. 전기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는 건요. 자유전자가 이 전자가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전자가 움직임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 우리 보통 이제 원자라고 한대요. 원자핵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항의 기호도 있어야 되고요. 단위도 있어야겠죠. 기호는 우리 공식 쓸 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항의 기호는요. R이라고 씁니다. 레지스턴스의 약자예요. 단위는요. 요렇게 쓰고 뭐라고 읽냐면요. 옴이라고 읽습니다. 옴.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1옴, 2옴, 3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요.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1만큼 부딪히고 얘는 2만큼 부딪히고 뭐 예를 들면 15분요. 10만큼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 부딪힐수록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부딪히면요. 이 전자가 뭘 했어요? 전지로부터 전압을 받고 움직이는데 부딪혀버리죠. 그러면 이 부딪히면서 뭐 해요? 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전자 입장에서는 지나가는데요. 나는 가고 싶은데 부딪혔어요. 뭐 해요? 열 받죠? 그래서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기기구를 갖다가 작동을 시키면요. 뜨끈뜨끈해져요. 보통 거의 대부분의 전기 제품들이요.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열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일부러 열을 발생시키는 것도 있죠. 우리 전열기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저항을 갖다가요. 굉장히 큰 물질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항을 크게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열을 갖다가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요. 어떨수록 커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일단 첫 번째는요. 물질 그 자체예요. 물질들마다 어떨까요?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원자핵이 있는 정도가 어떨까요? 다르더라 이거예요. 어떤 물질들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질들은요. 이렇게 예를 들면 원자핵이 드문드문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굉장히 좀 빼곡하게 있다고 해볼게요. 어느 쪽이 저항이 훨씬 더 강할까요? 1번과 2번 중에서 당연히 2번이겠죠. 왜? 전자가 지나가면서 부딪힐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요. 저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들마다 어떻습니까? 저항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비교할 때는 그럼 어때야 될까요? 똑같은 물질을 사용해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요. 얘부터 보고 할게요. 그리고 역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은 물질입니다. 똑같은 물질인데요. 자, 같은 물질이에요. 1번과 2번은 같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요 두께도 똑같다고 해볼게요. 얘도 1cm고 얘도 1cm예요. 근데 얘는 1m고요. 얘는 2m입니다. 이때 1번은요. 1옴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부딪히는 정도가 1이란 얘기예요. 그럼 2번은 몇 옴이 될까요? 그냥 왠지 느낌상 몇 옴요? 2옴일 것 같죠? 이유는 왜일까요? 두 배로 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동안 몇 배로 부딪힐 것 같아요? 두 배로 부딪힐 것 같죠? 그래서 1옴보다는 두 배가 큰 몇 옴이 될 것 같다? 2옴이 될 것 같다. 맞는 답입니다. 그러면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저항의 길이가 됩니다. 이 저항의 길이가 무엇이 되냐면요. 바로 저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저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항의 길이보다는요. 이제 물질의 길이 맞죠? 또는 도선의 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겠네요. 도선의 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그럼 세 번째는요. 역시나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둘 다 1m예요. 1m고 1m예요. 그런데 얘는 1cm고요. 얘는 2cm입니다. 얘가 1옴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몇 옴이 될까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건요. 2옴입니다. 왜? 얘는 1cm인데 얘는 2cm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요. 얘가 1cm고 얘가 2cm니까 역으로 0.5옴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 머리를 한 번 더 쓴 거죠. 네,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저항이 뭐라고 있어요? 지나가는데 부딪히는 거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요. 이렇게 있을 때 부딪히는 확률이랑 부딪히는 확률이 어떨까요? 예를 들면요. 두께가 가늘면요. 전자가 지나가면서요. 어떻게 될까요?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금 적겠죠? 근데 거기만 해서 2cm는요.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아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는 충돌하는 횟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는 얘기겠죠? 적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저항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저항이 작아진다는 거는 얘가 1옴이라면 1cm일 때 1옴이라면 2cm일 때는 몇 옴이 될까요? 하면 이제 0.5옴이요. 아닙니다. 답은요. 0.25옴이 됩니다. 선생님 왜 하필 0.25옴이 되나요? 이제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요. 근데 0.25옴이 되는 이유는요. 얘가 뭘까요? 지름이죠. 자, 정면에서 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정면에서 보면요. 얘는 지금 1cm래요. 근데 얘는 2cm래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원이죠. 원이니까 지금 반지름이 1cm라고 해볼게요. 이건 반지름이 2cm라고 해보고요. 어차피 똑같은 거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면적으로 따지면요. 면적의 공식 어떻게 되나요? 파이 r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 되겠죠? 파이. 얘는요. 4파이가 돼요. 지금요. 면적이요. 즉 면적이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됩니다. 면적이 4배가 된다는 얘기는 피할 수 있는 확률도 몇 배가 높아진다? 4배. 그럼 충돌하는 횟수는 몇 배 줄어든다? 4배. 그러므로 얼마가 됩니까? 0.25. 4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치사하게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내려고 한 건데요. 이제 학생들이 치사하게 느낍니다. 자, 1m고요. 1m에 똑같이에요. 미안합니다. 1m예요. 네. 이 면적이요. 1제곱cm고요. 얘는요. 2제곱cm예요. 1옴이라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이제 0.5옴이 되겠죠. 왜냐면요. 지름이나 반지름을 준 게 아니고 뭐를 줬습니까? 면적을 준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절반 2배 늘었으니까 면적이 저항은 절반으로 줄어들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영향을 주는 건요. 도선의 굵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선의 길이는요. 어떻게 돼요? 도선의 길이는 저항과 비례하게 되고요. 도선의 굵기는요. 저항과 반비례하게 됩니다.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합쳐서 해볼까요? 자, 1m고요. 3m입니다. 1cm고요. 2cm예요. 1옴입니다. 몇 옴이 될까요? 얘는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막 낸 거니까 딱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분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요. 길이가 3배가 됐네요. 길이가 3배 됐으면 두께 생각하지 말고요. 길이가 3배 됐으니까 몇 옴이 될까요? 원래는요. 3옴이에요. 그런데 면적이 얼마가 됐죠? 지름이 2배가 됐으니까 면적은 4배. 그러니까 얼마로 줄어듭니까? 4배로 줄어들겠죠. 답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옴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요. 두 개가 어떻단 얘기예요?
같은 물질이라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요. 전압을 했고, 전류를 했고요. 이제 저항까지 했습니다. 이때, 자, 좀 지워볼게요. 이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합한 법칙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이제 하나의 예를 갖다가 나타낼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 볼게요. 자, 빗면을 하나 준비합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요? 빗면을 하나 준비하고요. 빗면의 중간중간에 이제 못이 있어요. 얘를 갖다 이제 정면에서 본 그림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못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쇠구슬을 갖다가 굴릴 겁니다. 이때 각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쇠구슬을 굴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려오면서 어디로 갈지 이렇게 퉁퉁퉁퉁퉁퉁 걸리는 거 있죠? 근데 요게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요 쇠구슬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전자를 의미합니다. 전자의 이동이에요. 그럼 이 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 못이요? 바로 원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충돌하는 거를 갖다가 뭐를 얘기합니까?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못을 갖다가 촘촘하게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저항이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이 빗면의 길이를 더 길게 했어요. 그럼 이건 빗면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도선이 길어진 거죠. 그럼 그만큼 충돌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빗면의 폭을 넓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요. 빗면의 폭을 넓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도선의 굵기가 되는 거예요. 도선의 굵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요. 이제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전압, 전류, 저항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옴의 법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다음 시간에요.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